37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두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밑의 관계를 보니까 하나는 3이고 하나는 9분의 1이에요. 그죠? 하나가 3이고 9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요 선분의 어떤 길이에 b가 얘도 이제 2대 1이 되는데, 사실 왜 그렇게 되냐면 밑이 3인 로그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밑이 9분의 1인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3의 x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너의 절반, 너의 절반, 너의 절반 요 정도를 지나가는 그래프를 맛있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A, B가 있죠. 절반이고,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를 갖다가 긋고 PQ와 SR의 선분의 길이가 2대 1이래요. 그러면 요쪽이 있고 요쪽이 있는데 너가 2대 1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요 두 도형에서 이러한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로 놓을 수 있거든. 여기를 내가 t라고 놓고 여기를 2t라고 놓자. 그러면 너의 전체 2배니까 여기는 전체가 6t가 돼야 되는데 다시 또 2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이번에는 2t고 이만큼은 4t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너랑 너랑은 사실은 높이가 같아요. 뭐 이런 기하학적인 상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P와 S를 연결하시면 사실은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와 R의 중점의 X좌표가 8분의 9래. P와 R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데 PR 어차피 P와 R의 중점의 X좌표라는 거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너와 너의 중점의 X좌표와 뭐 같은 거이기도 하고요. 같은 그래프에서 뭐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쪽 그래프에서 지금 로그 3의 x를 이용을 한다고 치면 너와 x좌표의 중점도 8분의 9가 되는 거지, 그지? 마지막에 우리는 a, b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너와 너의 중점의 x좌표가 8분의 9라는 거는 정 가운데에 어딘가 8분의 9가 있어요. 그리고 요 선분의 길이의 b가 2대 4가 된다는 거는 x좌표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b도 1대 2가 된다는 건데, 물론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좌표를 표현해 봅시다. 자, 중점이니까 요 길이가 같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8분의 9 더하기 k라고 놓을까? 얘는 8분의 9 더하기 아니지 8분의 9 빼기 k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 위에서 요 두 x좌표 미지수 하나씩밖에 없는데 갖다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b가 1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대입하면 간단하게 나오겠지? 자, 해주시면 로그 3의 8분의 9 플러스 k 너와 로그 3의 8분의 9 빼기 k 둘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너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너가 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8분의 9 플러스 k의 제곱은 8분의 9 빼기 k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거 양변에다가 곱해서 식 정리하시면 k 값이 나올 거고, k 값 나오면 인수분해 하시면 a, b 값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이다. 그 다음에 39번은 대칭 상황 보시면 돼서 y는 x 갖다 긋고 3분 길이 이용해서 풀어보시고요. 54번으로 갑시다. 질문이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데 다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줄였어요. 자, 54번 보시면 이쪽 단어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여기 있는 과제만 여러분이 그냥 정말 충분히 다 소화하고 철저하게 풀 수 있어도 사실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고, 그 다음에 A, B, BC 선분의 길이의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고, 그랬을 때 A의 좌표를 한번 X좌표, Y좌표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자, 얘도 일단은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와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그림을 조금만 더 넓게 그릴게요. 뭐랑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 그리고 xy 축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비율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자,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은 이 점에 대한 이야기. yx는 문제는 없지만 당연히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는 yx에 대한 선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향이 크죠. 그죠? 자, AB 대 BC의 선분 길이비가 3대 1이래. 너가 3대 1이 되고, 그리고 요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고, 그리고 뭘 알려줬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어요. 자, 지금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선분의 길이비를 3대 1로 줬다는 거는 당연히 대칭성에 의하면 여기도 1이에요. 자,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비스듬한 선분의 길이는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수의 발을 내려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기본적으로 같고 얘가 1대 4가 되니까 너도 1대 4가 되고 너가 1대 1이니까 아무데나 미지수를 하나를 잡아주시면 사실은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t라고 잡아주시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t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수월하죠. 그럼 t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났으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5t, 높이가 t 곱하기 2분의 1 한 개 40이니까 5t의 제곱이 80, 5로 나누면 16, 루트 씌우면 t는 4 이렇게 나오거든. 자, t가 4가 나왔다는 거는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6,4가 되고 a 값은 20이 되겠죠. 여기가 16,4면 여기는 거꾸로 4,16이 된다. 뭐 한 건지 알겠죠? 우리 요거 한 거예요. 이거를 살짝 암산을 한 거라고. 2 곱하고 5 나누고 루트 취하고. 그죠? 이 정도. 답은 그래서 20이 나온다. 왜 선생님이 사실 여기를 구해놨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x좌표의 xy 좌표의 합이 항상 요 y 절편과 같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xy 좌표의 합이나 너나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 PQ를 구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56번이 연산이 약간 다소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이번에는 로그 그래프가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고요. 앞에 실수배가 되어 있다는 거는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배가 된 경우에 밑길이 서로 달라집니다. 밑의 절대값이 서로 달라져요. 그렇다는 거는 뭐 평행이동이라든지 대칭이동으로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렵고 얘는 그냥 실수배한 거니까 잘 연산을 해달라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잘 그릴 수 있을까? 일단 해볼게.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선을 먼저 그릴게요.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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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까지. 자, 이렇게 너 PQ 그리고 어딜 지나가냐면 이 정도를 지나가요. 그랬을 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우와차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뭘 보시는 거냐면 이런 교점 요 교점 그 다음에 얘까지가 일직선상 위에 있죠. 너랑 너까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각각의 함수가 하나는 4k 제곱의 로그 x 이쪽이 k제곱의 로그 x 이쪽이 k의 로그 x 자 이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AB의 곱을 구하고 싶죠. AB는 누구냐면 P점이 지금 2,0이고요 1이고 너가 2고 그리고 요 R점이 B죠. Q점이 A죠. 여기가 A
여기가 B인 상황. 이런 거는 여러분이 관찰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어차피 K라는 거는 양수죠. 보니까 양수고 구조를 보시면 여긴 4K제곱, 여기도 K제곱, 여기도 K가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그림의 상황을 이대로 식을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것보다는 약간 변형을 해서 상황을 이제 해석하시는 게 용이한데 어떻게 변형을 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얘네를 다 K제곱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다 K로 나눠서 식을 연산하시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걔를 나눈다는 거는 어차피 이게 실수배가 되면서 다 같이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 일직선상 위에 있다는 성질이라든지 너랑 높이가 같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성질이 고스란히 유지가 돼요. 그거는 약간의 식변형을 토대로 연산을 수월하게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은 뭐 아직은 관찰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우리가 A와 그 다음에 B와 그 다음에 E와 뭐 이런 점들을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내 생각에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지금 A고 B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도입을 주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지금 이거를 다 연산을 해야 되나? 어차피 너랑 너의 교점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너랑 같다 해가지고 계산할 수는 있지, 그지?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서로 같다? 요 교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K 약분하시면 K 로그 X는 로그 X 이렇게 나오나? 잠깐만 이거 교점이 아니죠? 얘랑 교점이 아니죠? 미안해요. 요 직선과의 교점이죠? 헷갈려. 요 직선과의 교점이죠? 그냥 기울기를 같다는 거를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세 개가 한 점 위에 있다는 거는 기울기를 m자리로 잡읍시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m으로 잡고 가로 선분의 길이를 잡을게요. 선분의 길이를 이만큼을 t라고 잡을게요. 이만큼 t라고 잡고 이만큼을 s라고 잡읍시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의 높이가 t 곱하기 기울기 mt가 되겠지? 너의 높이는 ms가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너가 너의 2에서의 함수값이 요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만큼을 여기다가 대입한 4K제곱 로그 2가 누가 돼야 되냐면 MT 더하기 MS가 돼야 되죠. M의 T 플러스 S가 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너의 함수값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거 그럼 2를 이번에는 이쪽에다 대입한 게 즉 K제곱 로그 2는 뭐가 되냐면 MT가 되죠. MT. 근데 보니까 너 대 너의 B가 4대 1이니까 정확히 너가 너의 4배가 돼요. 그렇다는 거는 T값의 비율 자체도 나오죠. 그래서 요게 1대 4란 말이야. 그럼 1대 3이고 1대 3이라서 사실은 S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3T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3MT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문자를 S를 하나를 줄였다. 그 다음에는 요 부분. 요 K 로그 X와 여기 요 점 두 높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요 너를 여기다 대입한 즉 2, 그러니까 K의 로그 이번에 2 플러스 T가 되겠죠? 너랑 누가 같냐면 K제곱 로그 2가 같아야 돼. K제곱 로그 2가 같고 요게 이제 너가 같다. 그래서 너랑 세 개가 다 같고 그 다음에 얘랑도 같죠. 이렇게 얘네도 같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4t죠. 그러면 K제곱에 로그 2 더하기 4t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지금 2 더하기 4t
얘가 2 더하기 t.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 그 다음에 너를 여기다 대입한 거. 그게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4k제곱 로그 2와 같네요. 그죠? 자, 보시다시피 t 값이 여기서 나오네요. 보시면 요거 없어지죠? 4가 지수로 올라가죠? 그럼 너랑 같아야 되죠. t 값이 나오고 나면 a, b 값이 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연산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은데 관계식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유리한가? 보통 기울기라고 하면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식을 좌표를 대입한 다음에 서로 나눌 생각을 하는데 나눗셈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곱셈 혹은 덧셈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 68번 68번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68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함수가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는 거는 맞지만 P점과 Q점이 요게 정확하게 이제 요 서로 대응되는 관계에 있지는 않아요. 그죠? PQ는 그냥 1만큼,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를 갖다 대입해서 연산만 하는 거니까 68번은 P점 X좌표를 T라고 잡고 Q를 T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이제 T를 아래 함수에 대입하고 T 플러스 1을 위에 함수에 대입한 게 함수값 차이가 이만큼 난다. 그거 그냥 연립하시면 바로 나오는 68번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얘도 이제 수능 기출이라. 자, 그 다음에 71번 의외로 뒤에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a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로그 a의 x 플러스 1, 로그 a의 x 플러스 1. 역시 밑이 같으니까 함수 간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얘는 보시다시피 어떤 관계? 역함수 관계죠, 그죠? 얘는 역함수 관계 있습니다. 역함수 관계 있다. 너가 역함수 관계 있으니 1보다 큰 a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점을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을 P에서 X축의 내림발이 수의발이 H 그리고 넓이가 2일 때 A 값을 구해보자. Y는 X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잘 보면 위아래 0 들어갔을 때 둘 다 0,0이 되는 게 보이죠? 그림에 대한 판단은 이거는 가정을 해서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냐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야. 둘 중에 0보다 큰 데서 만나는지 작은 데서 만나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는 모릅니다. 근데 요거는 계산을 이제 원래는 문제 상황에 맞춰서 해보셔야 되고 미적분을 하셨으면 미분에서 0을 대입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두 사실관계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얘를 미분을 해보시면 lnA가 나오죠. 0 들어가면 lnA가 나오고 근데 A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 함수 중에 어느 상황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연상수 2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지 요게 자연상수 2보다 작은 경우 요게 자연상수 2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가 요런 경우 만약에 A가 정확히 자연상수 2였더라면 0에서 접했겠죠. 뭐 그런 사실관계 보는 거야. 자,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P점에서 X축에 내린 수의발이 H라고 한다면 그리고 너가 OPH의 넓이가 2라면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생겨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라는 소리니까 너가 2고 2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2,1을 지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갖다 넣어보라고. A제곱 빼기 1이 2니까 A는 루트 3이 나오는데 자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해당되냐면 이 상황이 해당되죠. 루트 3은 자연상수 2보다는 작죠. 물론 이거에 대한 판단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안 해도 풀 수 있다. 어차피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일이 지금은 없다. 이거 될 수도 있겠지. 해볼까?
얘는 이렇게 되면 마이 콤마 마이를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역시 요 삼각형이니까. 그지? 그러면 A에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오지 불가능하죠. 음수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원래는 이와 같은 상황도 그림이 없기 때문에 생각은 해봐야 돼. 넘어갑니다. 자, 73번 뭐라고 돼 있냐. 얘도 역시 함수의 관계를 자꾸자꾸 보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함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ax 플러스 2와 로그 ax 플러스 2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닌 거 보이죠? 얘는 역함수인 ax승과 로그 ax를 다 같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두 함수는 어떤 기울기 일자리인 정확하게 다 같이 이만큼 올라온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x 플러스 2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a는 자연상수, a는 밑이 2보다는 크다 그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려주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죠. 두 점이 AB, 두 점이 AB이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잠깐만 뭐 약간 이상하지 않나? 아니지 안 이상하지? 응. 자, 아이들이 이 상태에서 뭘 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애들이 거의 아니 원을 그리죠. 왜냐하면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 어쩌고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원을 그려요. 근데 원을 그릴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면 그 이후에 뭔가 이 원이랑 뭐 다른 그래프랑 만나는 뭐 어떤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원을 그려서 수직관계, 지름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맞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A 값만 알면 돼. 야, A 값을 알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교점 하나만 알면 돼. 왜냐면 얘가 A의 X승 플러스 2니까 이 점에 좌표를 갖다가 대입하면 A 값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럼 저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름인 원의 반지름과 그러니까 그죠? 넓이와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아, 정확하게 여기가 너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9니까 뭐, 2분의 1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얘가 x 플러스 2니까 너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5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뭐였어? 너가 지름이란 말이야. 근데 반지름 아니 너의 넓이가 2분의 121 파이래. 2분의 121 파이라는 거는 너의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이라는 소리야. 맞아?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이라는 소리는 얘가 루트 2분의 11이라는 소리야. 얘가 루트 2분의 11이라는 소리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보조선 잡으시면 얘는 2분의 11이고 너도 2분의 11이야. 애초에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점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됐어. 여기서 2분의 11만큼 가고 2분의 11만큼 가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오냐면 2, 얼마 나와요? 15 나오죠. 즉 A의 제곱 플러스 2가 15가 나오나요? 그죠? 답이 그래서 그냥 13이 나오는 상황만 잘 파악이 되면 뭐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두 함수의 관계라든지 대칭성이라든지 기울기, 선분의 길이, 평행 이동 이런 요소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습이 잘 되셔야 돼요. 이것도 작년 기출인데. 자, 그 다음에 74번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2의 x승 위의 점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an, bn의 기울기는 3이래요. 3이고 그리고 an, bn의 선분의 길이는 n 곱하기 루트 10이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a, b를 둘 다 지나는 이 원이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한다면
x 1, 2, 3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x승이 있어요. 그리고 이 x승이라는 그래프랑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요 평행이동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AN, BN의 선분의 길이가 n 곱하기 루트 10 밑줄. 자, 왜 하필 n 곱하기 루트 10일까? n 곱하기 루트 10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역시 선분의 길이와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직선의 기울기와 당연히 이 짓을 또 한다고. 이만큼은 1대 3대 루트 10이기 때문에 n이 되고 3, n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럼 이건 일단 했어. 그 다음에 중심은 yx 위에 있어. 그리고 요 AN, BN을 지나는 원이 곡선 y는 밑줄 로그 2의 x와 만난대. 그러면 y는 로그 2의 x와 만난다는 거는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로그 2의 x가 있다고 치면 어차피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자,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하고 너를 두 점을 지나는 원을 내가 딱 그려주면, 자, 안 그릴게. 그림 잘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원이라는 도형의 특징은 원은 원래가 그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성이 있어요. 그죠? 너와 너도 선대칭성이 있어. 즉, 이 그림 전체가 y는 x에서 대칭인 상황이 돼. 즉, 이 교점이 여기로 오게 되고 이 교점이 여기로 오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근데 너랑 만나는 점 중에 x좌표의 큰 값을 x, n이라고 하겠대.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면, 자, 요 점에 x좌표가 xn이에요. 됐죠? 원 굳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만 파악이 되면. 즉, 이 xn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냐면 이 점의 y좌표인 거야. 이 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이거를 1, 2, 3을 넣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t라고 놓고 n만큼 더했을 때 3n만큼 더 올라가는 그 점을 찾으면 되잖아. 즉,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의 t승 더하기 3n, 너가 뭐가 나오냐면 2의 t 더하기 n승.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는 n 값을 구하면 t 값이 나오고, t 값이 나오면 이제 요 xn, 너의 y좌표를, 요 점의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누굴 구하고 싶냐면 얘가 xn이에요. 자,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t 값을, n 값을 여러분이 뭔가를 대입을 하시면 쉽게 구해지죠. 예를 들면 n 값을 지금 1을 대입한 게 x1인데 1 한번 대입해 보시면 너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넘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2의 t승이 3이 나와요. 너가 2의 t승이 3이니까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 6이 나오죠. x1은 6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일반화를 하겠다는 거야.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일반화를 하시면 되냐면 너를 넘기고 나눠주면 되죠. 즉 2의 n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t승이 3n이 되고 2의 t승은 2의 n-1승분의 3n이 되거든. 근데 요거에다가 내가 3n을 다시 더한 게 너예요. 즉 xn이라는 거는 2의 n-1승 분의 3n에다가 3n을 더한 거니까, 그러면 1 더하기 1 곱하기 3n 이렇게 해주시면 연산도 조금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끝난다. 1, 2, 3 대입하면 나온다. 이해가요? 근데 요 관계는 진짜 많이 했잖아. 아유, 요 관계는 진짜 많이 했잖아.
기울기, 선분 길이, 평행 이동. 이게 진짜 이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것 중에서는 얘가 물론 조금 어렵다는 거는 알아. 왜냐면 원도 막 등장하고 막 만나고 그러니까 원을 그리고 막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한데 하지만 함수의 관계를 보다 보면 아, yx도 등장하고 중심이 공교롭게 너 위에 있고 그럼 이걸 굳이 그리지 않아도 너의 좌표가 너랑 대칭이니까 요거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여기서 그냥 끝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코칭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수업보다 좀 쉬워요. 내용이 좀 더 쉽습니다.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사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A의 X승이 B가 되는 자, 요 X를 찾는 게 이제 지수 방정식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로그 AX가 B가 되는 또 이러한 X를 찾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로그 방정식인 거죠. 방정식이라는 거는 X 값을 구하는 보통은 그 정의역에 들어가는 그 녀석을 구하는 것이 방정식인데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죠. 증가하든 감소하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유일. 그러니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잘 출제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크게 이쪽에서는 조금 변별력 있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지수함수 형태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치환형 같은 게 잘 나옵니다. 치환형.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복잡도 있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이쪽은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진수 조건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치환을 했을 때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치환을 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곧잘 나옵니다. A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는 어땠죠? 얘는 기억하나요? 어떤 2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다죠. 큰 거 아니고 같답니다. 왜? 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고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얘는 항상 2보다는 크거나 같은 특징이 있어요. 얘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자, 그럼 치환했을 때 이와 같은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야. 이 범위의 제한이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줍니다. 즉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뭐 이런 게 있어. 4의 x승 빼기 3 2의 x 플러스 k는 0. 자, 너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대요. 문제.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치환을 해서 식을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치환한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x에 대한 얘기였고 치환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중요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죠. 보통 이제 중하위권, 하위권, 중하위권 정도는 이거를 바로 판별식을 땡깁니다. 너가 0보다 크다. 문제를 딱 풀어요. 자,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게 안 나오게? 정확하게 안 나오죠. 왜냐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이와 같은 함수가 이와 같은 방정식이 그냥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지는 몰라요. 즉 판별식도 써야 되지만 또 몇 가지를 더 써야 되겠지. 얘는 합과 곱의 부호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럼 이런 게 있다 쳐. 그럼 실제로 진짜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문제를 조금만 바꿔봅시다.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가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실근이 존재하는 K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그럼 역시 치환을 하겠죠. t제곱 마이너스 k t 더하기 k 플러스 2는 0. 우리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 판별식을 여기서 물론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는데 사실 판별식으로는 이 상황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여기서는 그냥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양의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범위가 계속해서 따라 붙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X선을 치환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양의 실근이 존재하게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금 아까 했던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랑은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양의 실근이 그냥 존재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상황이 다양하죠. 양의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양수 하나, 음수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 양수 하나 뭐 0을 가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롭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그려서 해결을 하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데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때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리기가 되게 불편하죠. 지금 현재 그리기가 불편한 이유는 너의 대칭축의 위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칭축의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0보다 큰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즉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클 때로 할까요? 그리고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K가 0보다 크게 되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죠. 2분의 K. 그리고 0이 이쪽에 있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대칭축은 여기 있는데 0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X축과의 만남을 찾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너보다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즉 여기서는 사실 판별식을 써주면 되고 여기서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이 X축이 너보다는 좀 위로 지나가야 되겠죠. 즉 K 플러스 2가 음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경우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풀려면 케이스를 안 나누고 푸는 좋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항을 시키죠. 얘를 이항을 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K라는 요소가 그러니까 원래는 뭘 보는 거야? 이와 같은 그래프와 X축의 만남을 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K라는 거를 묶어서 다 같이 넘겨주면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K로 묶어서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얘도 그리기가 쉽고 얘도 정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리기가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요 상황을 이제 그려서 해결을 한다고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게 t 플러스 2 t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자, 그럼 너네가 뭘 찾으면 되냐면 이쪽 접하는 순간 찾아주시면 되고 요렇게 지나는 순간을 찾아주시면 되죠.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작으면 만나는 거고 접할 때보다는 기울기가 크거나 같으면 만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의 그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 요거는 수투에서도 우리가 3, 4차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범위의 제한이 특히나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요 미지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넘겨서 뭘 하는 게 좋냐면 식에 대한 변형을 하는 게 좋아요. 수원수투 미적분을 불문하고 방부등식을 잘 해결하는 사람은 식을 잘 변형하는 사람들이 보통 잘 해결을 합니다. 식에 대한 변형을 어떤 식으로 누굴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지는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사실은 내가 미적분을 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쪽에다가 나눠서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그려서 한 방에 문제를 풀어주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거는 미적분을 할 줄 알면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줄 알겠죠? 얘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다. 이거 어떻게 그려져요? 그릴 줄 아니? 점근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점근선이 또 하나 더 있죠. 얘를 이제 써주면 t-1로 나눠주면 t에다가 너가 t제곱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1이 되나? 그러면 t 빼기 1에 t제곱 마이너스 t니까 그러면 빼기 1이 되네. 빼기 1. 이렇게 되면 맞나? 아닌가?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그죠? 통분돼서 올라오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2가 되네. 플러스 3이 되네. 이렇게 생겼었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1 갖다 그어주고, 그 다음에 t는 1 그어주고,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생겼거든? y쪽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려주고 너보다 아래 아니면 너보다 접할 때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찾아주시고,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요거 찾아주시고. 똑같죠? 얘보다 작다? 혹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가면 미적분을 활용을 하시면 식에 대한 변형의 범주가 넓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물론 이렇게까지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경우는 잘 없겠죠. 왜냐면 얘가 더 쉽거든. 이게 더 쉽죠, 사실.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단 기본적인 식 변형과 그 다음에 미지수가 들어갈 때, 그리고 범위가 제한됐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거. 요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게 이보다 큰 게 아니라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산술기하는 등호가 들어가죠. 요게 지수 방정식과 관련한, 그리고 부등식과 관련한 이야기고, 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진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문제가 이제 길어지다 보면 놓치는 경향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방정식 혹은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에 이제 눈이 멀어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나서 진수 조건을 이제 깜빡하고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수 조건의 특징은 뭐냐면 로그의 개수만큼 진수 조건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은 로그를 보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진수 조건을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써서 나쁠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로그가 3개 있으면, 특히 방부등식을 푸는 상황이야, 진수 조건을 3개를 쓰고 본다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 로그 3에 로그 2에 로그 5 분의 1에 x.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바로 봤네. 너가 예를 들려 뭐 크다 1. 자, 이런 거를 뭐 찾고 싶대. 그러면 너가 작다 1로 하자. 작다 1. 자, 너가 이 부등식 자체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수 조건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 둘, 3개 나와야 돼요. 그죠? 가장 안에 있는 로그는 x가 진수, 두 번째는 얘가 진수, 세 번째는 요만큼 전체가 진수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써주셔야 된다고. 0보다 크고, 로그 5분의 1의 x도 0보다 크고, 로그 2의 로그 5분의 1의 x도 0보다 크고. 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방정식에 비해서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부등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소관계가 뒤집어지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가 로그 5분의 1에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얘랑 너를 비교해서 x가 1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도 요게 이제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얘는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얘는 또 다시 5분의 1보다는 또 작아야 되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진수 조건이 너,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빨리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게 3이 되려면 1이 되려면 로그 3의 3이니까 3의 1승 먼저 써주시고 지우고 2 지우고 요게 2의 3승이 되고요. 8이죠? 자, 5분의 1 지우고 5분의 1에 8승 써주시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밑에 개수가 3개인데 두 개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았죠. 여기서만 부등호가 한 번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얘도 1보다 작았어. 그러면 2번 바뀌어서 원래 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헷갈려. 여기. 자, 너이면서 너이다. 즉 실제 답은 뭐가 되냐면 너랑 너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 진수 조건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방정식은 사실 이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부등식 파트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부등식 출제 경향 여러분 보고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대놓고 부등식의 해를 제공을 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너를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가 뭐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된다. 그거를 만족하는 미지수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그럼 거기서 그래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범위를 이용해서 찾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거냐면 예시를 좀 볼 건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예를 들면 뭐 24번 같은 거라든지 24번 같은 거 보시면 어쨌거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25번 같은 것도 보시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정확하게 3개가 돼야 된다는 거고, 자 27번도 보시면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또 20개고, 그죠? 그 다음에 요 29, 30, 31, 32 중에서 31번 별표, 31번이 얘가 재작년 기출인데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것 중 역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 얘도 사실은 부등식인 거죠. 그죠? 부등식인 거죠. 요게 k 값의 범위가 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 요 33번 같은 게 이제 작년 기출인데 이런 건 조금 특이한데 얘는 어떤 fx 는 t의 모든 실근의 합을 제공을 하고 그거의 어떤 성질을 제공을 하고 요 a 값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m 값을 찾아가는 그런 종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냥 대놓고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3점짜리 정도, 뭐 2점까지는 3점짜리 정도 단답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하나 정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주로 어떤 식으로 그래서 나오냐면 해를 제공을 하고 해를 제공 보통은 정수 조건 혹은 자연수 조건을 많이 달아주고요. 그리고 제공 후 미지수에 대한 판단을 시킵니다. 미지수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예시 하나를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뭘 풀어볼 거냐면 25번 한번 볼까요? 25번. 자, 우리가 직접 이거를 방정식을 푸는 방법, 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해를 제공을 했을 때 이걸 찾는 방법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은 다음과 같은 부등식 9의 x승 더하기 k 빼기 9의 3의 x승 마이너스 9k 작거나 같다 0.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조건 나오죠? 정수 x가
3개래요. 그때 우리는 정수 K를 구해봐라. K의 개수. 일단 이 구조를 딱 보시면 누가 봐도 뭐가 가능하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는 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3의 x승을 뭐 굳이 t라고 치환을 안 해도 근이 9랑 마이너스 k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해요. 3의 x승이 9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k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9가 3의 제곱이니까 x 입장에서는 우리는 뭘 판단하는 거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즉 x가 되는 범위는 2, 3, 4 이렇게 3개가 바로 만족하는 정수 x 3개가 될 거야. 그죠? 앞에서부터 세보시면 자, 4일 때까지는 만족을 해야 되고 5일 때부터는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마이너스 k는 3의 4승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5일 때는 부등식을 만족하면 안 되니까 3의 5승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세는 방식이 거꾸로죠. 여기서는 x가 되는 게 2, 1, 0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안 되면 되겠죠. 그죠? 즉 마이너스 1보다는 아니지 3의 마이너스 1승보다는 마이너스 k가 오히려 더 커야 되고 3의 0승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정수 k의 개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k의 개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또 쓸데없이 마이너스 k를 k로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셉니다. 너 빼기 너 그러니까 얼마야? 얼마? 243 빼기 81이죠? 162 나오나요? 얘 같은 경우엔 너 빼기 너죠? 근데 얘가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1 한 개 가능하죠. 뭐 정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래서 개수가 163개가 된다. 162가 아니라 163이 된다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27번 같은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27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역시 정수 x의 개수를 제공을 하고 p의 값을 구해봐라. 얘는 친절하게 심지어 인수분해까지 해놨죠. 채원이도 이따 밥 먹고 와.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야? 아니야? 밥 안 먹을 거야? 안 올 거야? 집은 안 갈 거야? 알았어. 나도 밥 먹고 올게. 아니다. 나는 간단히 그냥 먹으면 되니까. 어제 저녁을 못 먹어서 저녁을 안 먹고 집에 10시 반에 갔는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파파존스에서 그 버섯이랑 약간 토마토 베이스가 아니라 크림 소스 베이스의 피자가 있어요. 무슨 이름 까먹어서 햄 뭐시기 뭐
커트로 치즈 뭐 어쩌고 약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피자 도우에 그 버섯 스프 알죠? 버섯 스프. 버섯 스프를 올리고 그 위에 치즈를 올리는 약간 그런 맛이야. 버섯 스프 맛있으니까 맛없을 리 없죠. 그래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고. 그거를 제일 작은 걸로 그래봐야 그래도 좀 크지만 한 판 시켜 3판을 다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역시 또 마음 먹고 먹으니까 한 판 정도는 먹을 수 있죠. 얘기 왜 하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처럼 우리가 부등식에 해를 좀 구해줄게요. 어차피 여기서의 해는 9분의 1이고 여기서 해는 3의 피승이죠. 3의 피승. 그래서 3의 x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3의 마이너스 2승인 거고 여기서는 3의 피승인 거죠. 자, 이렇게 요게 두 개의 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야. 3의 x는 3의 마이너스 2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의 p승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요거를 만족하는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자연수 p값을 찾고 싶고 정수 x가 20개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아니겠지. 왜냐면 자연수가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그러면 x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가능하니까 부터 언제까지 가능한 거야? 20개가 되려면 17까지 가능하죠. 그럼 빼고 이제 1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p값은 정확하게 17이 나오면 되는 거지. 아까 그 문제보다 더 쉽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30번 잠깐만 볼까요? 30번? 30번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좀 무난한 방정식 느낌으로 나오는데 진수 조건 때문에 가끔 애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사실 틀릴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서 혹시나 해를 구하고 나면 항상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단답형이라 음수 자체가 뭐 안 나오면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애들이 잘 안 틀리긴 하는데 가끔 틀립니다. 가끔 한 1년에 한 10명 정도 가르친다고 했을 때 한 2명 정도가 한 번씩 정도 틀리는 그 정도 아주 낮은 빈도로 틀립니다. 근데 거의 해마다 있어요. 이런 것도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앞에서부터 문제 좀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 부분은 최대 최소는 문제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최대 최소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범위에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수 로그 함수는 어떤 함수에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죠. 대표적인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런 애들도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데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은 항상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기 때문에 사실은 출제하기에 좀 매력적인 유형은 아니란 말이야. 보통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곧잘 출제가 되냐면 지금 1번 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얘는 그냥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지? 요 밑에 있는 2번 같은 형태로 약간 미지수를 주고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3번이나 4번처럼 합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꼭 양끝이 아닌 다른 데서도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3, 4번 같은 것들 혹은 5번도 역시 치환이 돼 있고 6번도 치환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변별력 있게 잘 나오고 자, 간단하게 보시면 2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3의 x-2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2분의 1의 5x-3 플러스 4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죠. 하나는 증가한 함수, 하나는 감소하는 함수 1a가 되겠지. 즉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은 밑을 1보다 큰 형태로 통일을 시켜서 마이너스의 개수를 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가지고 판단을 하셔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보는 거는 여기에 부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 여기에 부호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다시 x 앞에 붙어 있는 부호 밑이 1보다 큰가 작은가
자, 부호 한 개당 증가해서 감소로 바뀝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이 1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두 개 있죠? 얘는 없죠? 그럼 증가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해볼까? 자, 마이너스 2의 로그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자, 밑이 1보다 크죠?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죠? 마이너스 두 개 있죠? 증가합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점근선이 1쪽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 마이너스이면 요거가 이제 대칭이 된 형태거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2분의 1의 로그 5의 x니까 마이너스는 한 개도 없고 밑만 1보다 작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개형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최대 최소는 증감만 중요해. 자, 그랬을 때 닫힌 구간 1부터 A에서 너의 최대값이 서로 같도록, 얘네가 서로 같고 싶네. 그죠? 여기다 A 넣은 거 1 넣은 게 서로 같은 거죠. 3에 A 빼기 2 플러스 1이랑 1 들어간 거 로그 2분의 1에 2에 플러스 4가 같다. 계산하면 끝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했으니까 우리가 2의 x승을 t라고 놓을게요. 중요한 거는 범위가 0부터 3이었으면 너의 범위는 1부터 8까지죠. 이러한 범위로 다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2차식 그냥 그려서 하면 되잖아.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 8t니까 4에서 근을 갖죠. 4에서 대칭축을 갖죠. 자, 이렇게 생겼고 1이 가깝고 8이 멉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3이고요. 4,3을 지나니까 이제 끝났죠. 치환한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대입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은 요것만 설명할게요. g라는 함수 안에다가 f가 합성되어 있는데 4번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합성함수에 증감입니다. 증감. 자,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수원수2에도 나오긴 하지만 원래 미적분에 많이 나와요. 합성함수를 미적에서 워낙 선호하는 분야이고, 근데 요새는 출제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합성함수 막 n축 막 뭔지는 대충 들어는 봤지, 그지? 그 대치동 어둠의 기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려가고 합성함수 옛날에 많이 가르쳤는데 작년에 나올 것 같았는데도 안 나왔어요. 뭐 사실 수능에는 안 나왔고. 근데 합성함수의 증감 중에서 뭐만 볼 거냐면 이런 것만 볼 거야. 증가함수가 합성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합성되는 감증, 감감. 자, 증가함수끼리 합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증가함수 나오죠, 증가함수. 증가랑 감소가 합성이 되면 감소가 되고, 감소의 증가가 합성되면 감소되고, 감감, 부소식. 미안합니다. 증가. 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얘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 친구는 이런 종류의 농담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진민경 있을 때 많이 해서 저 아이가 많이 웃었는데 민경이 잘 지내고 있니? 자, 김현우 수업 어려울 텐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증감감증인데 이게 뭐만 보시면 되냐면 뭐만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구만 보는 거야? 누구 보는 거예요? 감소함수 보는 거예요. 어이구. 자, 그럼 이거 해볼까? 감감감. 얘는 뭐겠어? 감소예요. 이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증가함수는 요 x값이 더 큰 게 들어갈수록 함수값이 더 큰 게 나와요. 그죠? 감소함수는 큰 게 들어갈수록 작은 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x의 대소관계와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증가함수고 뒤집어지는 게 감소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감소함수가 두 번이 합성되면 한 번 뒤집어지고 다시 뒤집어지니까 다시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보시면 fx와 gx에 대한 얘기인데 fx는 지금 증가함수죠. gx는 감소함수예요. 둘을 어떤 형태로 합성을 하든 감소함수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최대값이 9라는 거는 1을 대입했을 때 9가 나온다는 얘기고 27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5번은 너무너무 쉽죠. 넘어가고 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원이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건 혹시 아버지께서 농담을 잘 하시나요? 아, 그래? 혹시 어릴 때부터 교육된 건가 해서. 우리 애기는 막 정색하거든. 아빠 그딴 농담 좀 하지 마. 말면서 막 정색하거든. 9살인데. 계열 받죠? 안 웃어줘요. 막 와이프랑 똑같이 안 웃어요. 하지만 꿋꿋이 합니다. 나만 재밌으면 되니까. 참고로 판단은 치환 후에 그래프를 그려서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이차함수 그려가지고 선생님 3번을 풀어드렸는데, 그 3번을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대칭축을 구해보면 아마 대칭축이 x는, 그러니까 t는 a가 나올 거야, 그지? 요거 이제 치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즉 a에서 대칭축을 가져요. 이렇게. 그리고 치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범위도 새롭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너네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어디가 더 함수값이 큰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a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1부터 a제곱이라는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1이 여기 있고 a제곱이 여기 있는지, 1이 여기 있고 a제곱이 여기 있는지, 1이 여기 있고 a제곱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둘 중에 어느 값이 더 큰 값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최대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얘가 중요해요. 여기 중요하고, 최소값이 4분의 7이라는 거는 여기가 4분의 7이거든. 여기가 4분의 7이라는 거는 a 값을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a 값이 구해지겠죠.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는 4분의 7이라서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직접 대입하시면 사실은 1과 a제곱의 대소 관계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요거 부등호 방향이 지금 현재 안 맞죠. 왜냐면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a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면 4분의 1이 조금 가까이 있고 1이 조금 멀리 있죠. 사실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최대는 1일 때가 최대가 된다. 주어진 식에 1 대입해 보시면 3 빼기 2a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도 비슷한 형태이고요. 8번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8번. 8번은 사실 최대 최소의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아닌데 K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고, 얘는 사실은 그래프 문제인데 표현이 최대 최소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마 그래도 본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 문제들보다는 좀 쉽지 않나요? 저번 시간에 워낙에 그래프랑 도형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서원이 저번 시간 깨달았니? 그래? 그쪽이 좀 취향이 맞나 보네.
서원이가 도형을 좋아하지. 사실 도형 좋아하면 기아 선택해도 되긴 하는데 기아도 나쁘진 않은데. 서원이 기아 해봤나? 그러니까. 아 그래. 음. 자, 일단은 정사각형을 그리셔야 되고요.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라는 거는, 그리고 모든 변이 xy축에 평행하다는 거는 일단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교점은 너일 거 아니야. 대각선을 그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 여기가 원점이구나. 즉 직교좌표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구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xy축. 근데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니까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자, 이 상태에서 요 사각형과 어떤 함수냐면 로그 2의 2x 플러스 k,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만나는 거지. 보시면 요 k라는 값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평행이동에 영향을 줘요. 평행이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요렇게 로그 2x 플러스 k가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닌다는 거야. 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딱 생깁니다. 슝. 또 가다 보면 이제는 계속해서 사각형과 만나다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경계가 바로 요 점을 지날 때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요 두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한 게 k 값의 경계가 됩니다. 대입하면 땡이죠. 그러면 쟤는 2, 마이너스 2고 쟤는 마이너스 2, 2죠. 이 두 가지의 k 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k 값은 그 사이의 범위에 있다. 둘을 더하면 땡이지, 그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지수로그 방부등식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9번이 이제 그냥 아주 이런 기본적인 그런 부등식인 것이고, 사실 이런 거는 뭐 딱히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지수를 2x-1로 바꿔서 밑이 1보다 큰 형태로 통일을 한 다음에 지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바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못 풀 것 같지는 않고요. 10번도 괜찮고, 11번은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11번은 뭐냐면 요거예요. 이 부분이 요 밑으로 와야 됩니다. 11번.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랑 11번 한번 보시면 너랑 4분의 1의 절대값 x니까 2의 마이너스 2 절대값 x인 거죠. 이렇게. 너랑 너를 비교하는 거고, 요거는 절대값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풀어서 해결하셔도 되고 넘겨서 일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두 번을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x제곱과 절대값 x가 등장하면 x에다간 절대값을 씌우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절대값 x는 뭐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애들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누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12번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까 테스트랑 과제설이 조금 오래 걸려서 아까 쉬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줄까요? 필요 없나요? 중간에 5분만 쉴게요. 좀 이따 여기까지만 풀고 쉴까? 구등식을 풀 때는 자꾸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버릇 하시면 조금 더 뭔가 풀어내기가 용이할 때가 있어요. 뭐 그대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변형을 좀 해주세요. 요 로그 2의 3을 넘겼고요. 물론 얘를 이쪽에 곱하셔도 상관없어요. 분수 싫으니까 이쪽에 곱할 걸 그랬나?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선생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게 더 편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쓰긴 했는데 뭐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편할 대로 하셔라. 일단은 요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개수를 1로 유지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는 너랑 너를 비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에 있고 여기가 절대값을 씌워서 여기가 플러스 4에 있는 자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3분의 32보다는 작거나 같고 싶습니다. 자 3분의 32는 약 요 정도에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보이나요? 뭘 쓸 것 같아? 얼마? 12. 아, 뭐 하는 건지 알겠니? 요 x좌표에 요거끼리 곱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죠. 그러니까 이거 3분의 44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 나는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루트 3분의 44는 3분의 44 자체가 약 얼마 정도 되는 수지? 약 14점 얼마죠? 14점 얼마니까 루트를 취하면 약 3점 얼마예요? 4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죠? 3점 얼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3점 플러스 3점 얼마랑 마이너스 3점 얼마랑 이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 있어요? 마3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7개인데 그렇다고 답이 7개일까요? 사실은 선지에 답이 없습니다. 왜 없죠? 진수 조건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돼요. 2개 빼면 답은 5번이 된다. 괜찮아요? 참고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칙적으로는 근해 공식에다 넣어서 풀든지 아니면 루트를 씌워서 풀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 13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하나는 좀 가파른 아이죠. 밑이 4짜리가 많이 가파르고 밑이 2짜리가 덜 가파를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두 점의 중점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슝.
자,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요 중점 동그라미 치시고, 중점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는 항상 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 교점을 알파와 베타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요 방정식으로 한번 식을 풀어가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4에 x 플러스 2 플러스 p 너는 5 곱하기 2의 x승.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풀어 나간다면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서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꿀 텐데, 그러면 이제 요 t에 대해서는 t1 첫 번째 실근은 2의 알파승, t2를 2의 베타승,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되겠죠. 자, 넘긴 다음에 t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16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p는 0. 다음과 같은 t에 관한 2차식의 두 실근이 이렇게 생겼고, t1, t2이고 너에서 알파, 베타의 합을 이용을 하기 좋은 방법은 둘의 곱을 사용하는 거죠. 너는 2의 알파, 베타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짠.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하시면 P값이 손쉽게 나오죠. 너는 16분의 P가 된다. 즉 16을 곱해 주시면 P값은 16분의 1이 나옵니다. 2에 마이너스 4는 나오죠. 자, P값이 나왔으니까 너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16분의 1이라고 쓸게 그냥. 양변 16 곱해 주시면 빼기 80인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내 생각에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되면 좋겠는데? 안 되나요? 설마? 안 될 리가 있나? (16을) 다 곱한 거예요? 16분의 1이라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 상태로 할 걸 그랬나? 4랑 4분의 1. 딱 되잖아. 1이랑 아닌가? 4랑 또 4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되는데? 죄송. 2랑 8이랑 2랑 2분의 1 하면 되나? 2분의 1이랑 8분의 1? 8분의 1? 안 되나? 인수분해가 될 텐데? 마지막에 우리는 Q값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Q값을 그냥 구해봅시다. 자, Q값은 너의 Y좌표인데, 너의 이제 중점이 누구의 중점이냐면 너의 중점이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야 되겠다. 그지? 자, 요게 지금 5의 2의 x니까 너의 Y좌표는 5의 2의 알파예요. 너는 5의 2의 베타죠. 둘을 더하고 2로 나눈 것이 너의 중점인 Q값인데, 자, Q값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5의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인데, 잘 보시면 이만큼이 T1 더하기 T2가 나오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6분의 5죠, 여기. 인수분해가 왠지 될 것처럼 생겨가지고 인수분해 해보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네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은 어렵지 않고요. 15번은 전개해서 우리가 요 판별식을 쓸 건데, 15번 한번 보시면 다음 x에 대한 로그 방정식, 너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고 양수 k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그 x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로그 x를 치환을 좀 할게요. 로그 x랑 로그 2
로그 x랑 로그 4 너는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t라고 높이다. 그럼 사실은 요 그래프는, 요 함수는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는 않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요 t 입장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4가 되고 마이너스 로그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전개를 해서 판별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비율 관계를 쓰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연산이 되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너의 제곱인데 요게 이제 밑으로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처럼 가지려면 이 꼭지점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꼭지점에서의 값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했던 거 해볼까요? 자, 너의 제곱이 너라 그랬죠. 그지? 근데 이만큼이 얼마냐면 로그 2고, 그럼 너는 2분의 로그 2고, 그걸 제곱한 너는 4분의 로그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쓸까? 2분의 로그 2의 제곱, 로그 2의 제곱. 자, 요렇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요거를 넘겨서 계산을 좀 해볼 건데,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로그 k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의 제곱 작다 0 이렇게 나와요. 2분의 로그 2는 로그 루트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즉 너에서 너를 뺀 거, 로그 k는 로그 2랑 로그 루트 2랑 마이너스 로그 루트 2 사이에 있죠. 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k 값은 루트 2 분의 1보다는 크고요. 루트 2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한번 해볼까요? 16번 해보세요. 합성함수이고요. 로그 함수 안에 우리가 요 2차 함수가 합성된 형태. 근데 요 부등식을 조금 우리가 바꿀 수 있죠. 합성을 굳이 진짜로 하지 않아도 밖에다가 이제 밑을 3자리로 바꿔서 부등식을 새로 써봐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k의 로그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1 k 더하기 2 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 n이잖아. 죄송.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죠. 0일 때랑 3일 때를 구해봐라.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저거를 0일 때랑 3일 때랑 직접 대입해서 양쪽 부등식 인수분해 2번, 인수분해 2번, 총 인수분해 4번 하는 게 편할까? 이차함수 그려서 비율관계로 하는 게 편할까? 당연히 후자가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꼭지점의 위치를 잘 아셔야 되고 기준선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준선은 두 가지야. 꼭지점을 기준선으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여기 뒤에 있는 11 같은 걸 기준선으로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11을 기준선으로 잡으면 0이랑 6이 실근이 된다는 게 쉽게 나오니까 선분의 길이가 찾기가 쉽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H0이랑 H3.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이차 함수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고, 얘는 3. 그냥 이차 함수 x는 3으로 하자. 요걸로 갈게. 마지막에 자연수인 것만 고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3 들어가면 2 나오나요? 그죠? 여기 2 나오죠? 3,2. 자, 그러면 0이라는 건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거죠. 1은 밑에 있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9보다 작은 것만 찾으면 되겠네. 자, 9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너는 7이죠. 너는 루트 7이에요. 너도 루트 7이에요. 자, 그러면 3에서 루트 7만큼 빼고 더한 거니까 루트 7은 약 2점 얼마라 그랬잖아. 즉 얘는 0점 얼마예요? 얘는 5점 얼마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세시면 돼요. 잘 보시면 어차피 꼭지점의 함수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 조건은 조금 여기서는 주의하지 않아도 문제가 답이 잘 나오죠. 그럼 이제 뭐야? 5개지 5개. 더하기. 두 번째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 3일 때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일 때가 저기가 3의 3승이가 27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5승이가 243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27이 나오고 하나가 243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럼 일단은 자, 요만큼 길이 구해볼 거고 이만큼 길이 구해볼 건데 이만큼은 빼면 25 나오고 25가 나온다는 건 너가 5가 나오고 너가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는 자연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11개를 세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그러면 8이 나오는데 1부터 8까지 8개인 거지. 요 사이에 있는 거는. 그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너보다 크고 너보다 아래니까 요 부분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보는 거네. 이만큼. 이쪽은 볼 필요가 얘 때문에 없어요. 그죠? 이쪽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음수예요. 음수. 이쪽만 세시면 되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241이 나오지 그지? 자 241은 얼마 정도 되는 수죠? 15의 제곱보다는 크고 16의 제곱보다는 작아요. 그 정도는 15점 얼마죠? 그지? 즉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8점 얼마가 나와요. 맞아요? 그럼 너보다 크고 너보다 작은 거니까 18까지 되는 거고 정확히 10개가 되겠다. 그지? 이거 이해가요? 넘어가도 되죠? 뚝딱. 비율 관계가 쓸모가 많구나. 왜냐면 너네가 이거 3일대를 계산을 해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인수분해하느라 시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안 돼서 근해 공식에 넣고 근해 공식에서 계산하다가 또 루트 어쩌고 해서 그거 고민하는데 또 연산이 꽤 걸립니다. 이것도 나름 최근 기출인데 번거롭죠. 그런 면에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자 17번을 풀 때 임의의 실수 x이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치환해서 풀어낼 거 아니야? 뭘 치환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뭘 치환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연산을 조금 줄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뭘 치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2에 2분의 x 플러스 1까지를 치환하는 게 좋죠. 아니야? 왜냐면 너가 만약에 2에 2분의 x를 치환을 하게 되면 2의 x 플러스 1이라는 건 2 곱하기 t제곱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1 아닌 거 선호해요? 그렇지 않을 텐데 최고차항 계수는 1자리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로 풀어주시면 t제곱 그 다음에 너가 엥? 약간 이상하지 않나? 아 그러네 그러네 미안해 뒤에 거까지 못 봤어 4를 치환할까? 봐봐 요거를 치환을 통째로 하셔도 되고 얘를 그럼 이제 앞에 게 그 대신 요게 좀 안 맞죠? 이게 2분의 x를 치환하는 게 낫겠다 그지? 미안해 헛소리 했어 자 2t제곱으로 가시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야? 4t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2 곱하기 2의 2분의 x승인 거니까. 아까 2의 2분의 x 플러스 1승을 치환을 하게 되면 2의 2분의 3승이 앞에 곱해져서 개수가 너무 불편해져요.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는 없고 0보다 클 때. 근데 보니까 대칭축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판별식 써주시면 끝나요, 사실. 왜냐면 얘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 얼마야? 1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지나가야 되죠? 접하거나. 얘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쓰시면 바로 나온다. 넘어간다. 자, 18번. 18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치환을 뭘 할지는 너무나 명확히 보이고요. 걔를 치환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야 될지도 예상이 되죠. 일단은 이 부분을 치환하셔야 됩니다. 근데 쟤를 치환하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 범위 어떻게 되게? 마이너스 2보다? 아니. 범위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저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 관찰을 한번 해봐. 어떤 특징이 있는 함수일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자, 힌트를 하나 줄게.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우함수예요. 얘는 뭐겠니? 기함수겠지. 누가 봐도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가 붙죠. 기함수인데 보니까 x가 무한히 가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왜 0으로 가죠? 얘 무한대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는데 앞에 보면 무한대로 가요.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지. 즉, 이 t값은 사실 실수 전체입니다. 즉, 우리가 요거를 치환을 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t 플러스 7은 0. 자, 이렇게 나오는데 t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는 형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실근을 가져야 되고 양수 a의 최소고 판별식 0보다 커나 같다. 끝. 요거 쓰시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t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판별식을 자유로이 쓰셔도 괜찮다. 넘어간다. 이 집합과 관련된 형태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뒤에 있는 거 기출을 좀 봐야 돼서 뒤쪽으로 조금 넘어갑시다. 부등식 중에서 내가 하나만 좀 풀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 24번 같은 거 하나 볼까요? 24번. 자, 24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한 k의 범위. 자, 모든 실수 x 밑줄 그리고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양수 t 위에다 써줘요. 모든 실수 x 치고 위에다가 양수 t. 양수 t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면 됩니다.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면 되고요. 좌변은 kt가 되고 우변은 t의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요렇게 되고 싶죠. k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칭축이 2분의 1에 있고 0에서 잘립니다. 0,4를 지나가죠. 쟤는 원점을 지나가죠. 밑에 있겠죠. 판별식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직선이 더 아래에 있으려면 당연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이죠. 경계는 이렇게 접할 때가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 접하는 순간을 구하는 방식은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요. 거리곱을 쓰시면 조금 괜찮다. 이 높이가 4짜리 거리곱 이거 얼마? 기억하나? 여기 2예요. 여기가 2면 요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미분해서 갖다 2 넣으면 되죠. 2t 빼기 1이니까 3 나옵니다. 3. 그게 k 값이에요. k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치환하고 이차 함수 그래프 거리곱 미분 기울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곱을 원 수업하기 전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항함수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차 함수에서 자주 쓰이거든. 그래서 수투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27번 우리 아까 풀었죠? 넘어갈게요. 28번은 잘 인수분해만 하시면 됩니다. 28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죠? 2의 n승이랑 4의 n승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 우변이 뭐예요? 우변이 1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요거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 아주 독특한 문제인데, 자,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에 대한 자연수 k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를 한단 k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라는 거는 얘네는 기본적으로 정수예요, 그죠? 둘 다 정수인데 정수를 곱해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과 이렇게 풀어내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게 1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고 여기에는 미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곱한 게 이게 될 수 있게 없게 짝수 1이 될 수 있게 없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부등식의 해나 이와 같은 부등식의 해가 사실은 같아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몇 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 풀어줄까요? 쉬운 걸 풀어줄까요? 어려운 거 풀어줄게요. 31번 보겠습니다. 31번 내가 풀고 33번 너네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설명해주고 마칠게요. 자, 31번은 뭐 그래도 풀만합니다. 쏘쏘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여기부터가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방부등식이 조금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어진 거는 fx 중에서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즉 함수값 중에 정수인 것이 정확히 두 개가 되는 그러한 k값의 범위가 이와 같대요. 자, 일단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연속성부터 확인을 합니다. 즉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이것이 혹시 같은 값이 나오는지 다른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연수 AB라고 했고 자연수 AB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른다. 그래서 어디를 아직은 그릴 수가 없냐면 얘는 아직 그릴 수가 없어요. 물론 대충 모양은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요 마이너스 8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함수와의 관계까지는 그리기 어렵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고 요게 x가 마8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 출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 두 개 중에서 하나는 확정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놓고
얘부터 상황을 정리해 나가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위에 거를 그려내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8, 점근선, 그리고 이렇게 감소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계는 마팔일 때래요. 자, 마이너스 8을 굳이 여러분이 여기다가 대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8을 대입해 보시면 뭐 여기에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승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주 8에 가까운 수가 된다는 거지. 즉 요 값이 요 간격이 아주 작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요 fx 요 왼쪽 부분은 이제 안 그렸는데 아직 중 y좌표가 정수인 게 정확히 두 개가 되는 범위가 k가 3일 때부터 4까지래. 즉 예를 들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너인 범위의 정수인 y 값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k가 3일 때 성립을 한다는 거니까 이 조건 자체가. 그래? 그럼 일단은 3이 어디쯤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3이 정확히 어디쯤 있냐면 요쯤 어딘가 있을 거라고. 4는 요쯤 어딘가 있겠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를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3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얼마 나와요? 3을 갖다 넣어보면 정확하게 7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y좌표가 7인 게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리고 요 이전에 있는 것 중에서 뭔가 합집합을 했을 때 총 정수인 y값이 두 개라는 거는 7인 것과 7이 아닌 것 이렇게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고 자 4일 때까지 쭉 내려갑니다. 4일 때까지 범위가 늘어나죠. k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 4일 때는 얼마예요? 4일 때가 5가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긴 7이고 여기가 5라는 거는 그 사이에 누가 존재하냐면 6이 존재해요. 따단 6이 존재하죠. 그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6이라는 녀석이야. 자, 이 6이라는 녀석이 왜 중요하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쪽에 뭔가 함수값 y좌표들이 있어. y값들이 뭐가 있고 그거랑 7을 니네가 합집합을 했어. 그랬더니 정확히 정수가 두 개야. 근데 k값을 늘려가서 이렇게 막 늘려가서 범위를 늘려가면 기본적으로 정수인 점들의 개수는 늘어나겠지. 그지? 늘리다 보니까 누가 추가가 됐냐면 함수값이 6인 게 추가가 됐다고? 6인 게 추가가 됐는데 여전히 정수인 y값이 두 개라는 얘기는 이 6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새롭게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중복인 거죠. 앞에 6이 있다는 거 어딘가에. 이미 앞에 6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두 개가 됐던 이유가 하나,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둘. 근데 얘가 추가가 돼도 여전히 종류가 하나, 두 가지라는 거야. 그 두 개의 y값이 y는 6과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 같은 경우에 가다가 여기서 딱 끊어지죠. 그래서 5가 4 같은 경우에는 4가 범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5가 포함이 되면서 개수가 이제 3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쪽의 상황은 어떨까? 이쪽의 상황을 맞춰서 A, B를 잘 그려볼 건데 A, B는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곳을 지나가려면 지수함수의 개형이 어차피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봐. 얘를 지나가야 돼. 그리고 이쪽에서는 누구까지는 괜찮냐면 7인 것까지는 사실은 괜찮아요. 7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죠. 근데 누가 들어가면 곤란하냐면 그 이전에 있는 어디였어? 여기 8이 이쪽에서 들어가면 곤란해지죠. 즉 우리가 마이너스 8에서의 이 함수값이 얘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돼서 지금 7은 들어가도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마이너스 8 이전에 얘는 들어가고 얘는 8은 이제 안 들어가죠. 어디 갔어? 여기 8은 안 들어가죠. 8은 범위를 벗어나고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약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즉 마이너스 8에서의
요 함수값이 요 8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7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죠. 그리고 6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이 부분 점근선 같은 경우에 b 값이 정해지거든. 내가 6을 포함하면서 5를 포함하지 않으려면 요 점근선이라는 b가 정확하게 5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죠? 이 부분이 정해지죠. 점근선이 만약에 5보다 작아. 그럼 점점점 5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있고 정확히 5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그럼 5, 6, 7 3개가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7은 포함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사실 7을 포함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왜 7을 포함하면 안 되냐면 만약에 얘가 6과 7이 이쪽에 이미 있었어. 그러면 이 범위 자체가 지금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정수인 Y값이 2개라는 얘기는 K가 3보다 작을 때는, 즉 이런 데서는 2개가 아니라는 소리야. K보다 3보다 작을 때 왼쪽에 2개가 있으면 안 돼요. 즉 요게 이렇게 존재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야. 얘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가다가 얘가 추가돼도 여전히 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즉 마이너스 8에서의 함수값인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5 너가 7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보다는 커야 되죠.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정확히 얘가 6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1 해갖고 이렇게 되니까. 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등식 풀어주시면 A 값이 그래서 정확히 8이구나. B는 5구나. 이런 문제였다. 요게 이제 평가원 딱 14번 난이도인데 다소 어렵죠. 14번 중에서는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14번이었습니다. 애들 많이 틀렸었어요. 1시간 넘었네. 자, 뒤에 보시면 33, 34번을 선생님이 연습 문제는 사실은 안 넣어놨어요. 근데 오늘 34번까지는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풀 때 33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뭐 둘 다 풀어봐도 되고 33번 선생님이 나중에 풀어줄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자, 고생하셨고, 그리고 잠시 그리고 테스트 답지랑 그 다음에 오답 밑에 두고 갔다. 오답 줘야 되는데